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조혜영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또 큰 금액의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매번 이렇게 큰 금액을 슈퍼땡스 후원으로 보내주시는 조혜영님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수익 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상과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 통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최근 은행주가 바닥이었던 시점부터 한 달 넘게 계속 BNKU, FAS,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이런 은행주에 투자한다는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올릴 때마다 또 자칭 전문가들이 찾아와서는요, 왜 지금 은행주 사자는 소리 하냐며, 뭐 무슨 예대 마진이 줄어서 실적이 안 좋을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왜 사냐는 둥,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곧 터질 거라서 은행들은 다 나락갈 건데 넌 왜 그러냐는 둥, 거기에 심지어 이젠 은행은 끝났고 코인의 시대가 올 거라는 둥, 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까지 있었는데요. 이분들께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당장 손을 머리 위로 들어서요, 강하게 본인의 뒤통수를 내려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쓸데없는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투자 철학을 갖고 저와 함께 은행주에 투자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지금 다들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띄운 이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에 달린 댓글 반응들 보세요. 이거 은행주에 투자한 거 후회하기는커녕 다들 난리 났습니다. 오히려 왜 더 못 샀을까 아쉽다고 난리입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반응들 좀 보시면서 본인만의 투자 철학도 없이 그저 뉴스 몇 개 주워 듣고선 안 좋은 쪽으로만 악플 다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금요일 시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나 기다리던, 또 한편으론 마음 졸이며 숨죽이며 지켜본 미국의 대표 대형은행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JP모건, 웰스파고, 시티 등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미 수차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적어도 이번 1분기 은행 실적은 잘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연례서 안에서 은행들 위험하다고 뻥카 날릴 때부터 뻥카인 거 바로 잡아내면서 눈치를 챘었고요. 그리고 제임스 블라드 여는 총재가 1분기 경기 괜찮다는 말을 은행들 실적 발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했을 때, 그때 사실상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실적 발표 직전까지 제가 추매에 들어간다고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발표된 실적은 정말 우리의 입을 못 다물어지게 할 정도로 충격적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JP모건, 미국 은행 1위이자 전 세계 은행 1위. 정말 대단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가 떴고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3.37이었는데 무려 4.10달러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돈을 너무 잘 벌죠 정말. 이런 충격적인 실적과 함께 이 무거운 JP모건 주식이 무려 7.55%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니 JP모건이 무슨 잡주도 아니고 믿기지가 않죠 정말. 3배 레버리지 상품인 BNKU나 FAS보다도 개별주인 JP모건 상승폭이 무려 2배 이상 더 컸습니다. 이거 지금 차트 좀 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기술주로 치면 대장주인 애플이 하루에 8% 가까이 오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느꼈지만 역시 은행들 의심하면 안 된다. 특히 대형은행들은 이렇게 좀 과하게 떨어질 때마다 충분히 계속 주워 담을만 하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강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뭐 JP모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웰스파고도 주당 순이익이 1.14달러 예상했는데 1.23달러가 나왔고요. 시티도 1.68달러 예상했는데 무려 2.19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굴리는 돈의 양이 가장 큰 자산 운용사로 유명한 블랙록도 FAS에 속해 있는 기업이거든요. 여기도 예상치 7.73달러를 넘어선 7.93달러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금융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잡혀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잘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또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까지 대형은행들 실적이 잘 나왔나 궁금해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우선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예금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은행 파산 사태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자기 돈 없어질까봐 불안하니까 중소은행에 들어있는 예금을 빼서 대형은행들로 많이 옮겨버린 거예요. JP모건이 무려 500달러가 늘었고 시티는 300달러가 늘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중소형 은행들이 예금 이자를 더 많이 줍니다. 왜냐면 이런 메리트조차 없으면 사람들이 중소은행은 아예 쓰질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이자 혜택이고 뭐고가 문제가 아니고 은행들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자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내 돈 잘만 지켜줄 수 있는 곳으로 넣어놔야겠다라는 심리가 강하게 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JP모건이나 이런 대형 은행들은 예금 이자를 거의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그냥 그대로예요. 왜냐면 굳이 안 늘려도 어차피 사람들이 돈 싸들고 오는데 뭐하러 늘려요. 애초에 돈이 많아서 공격적으로 영업할 필요도 없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대출에 대해선 이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돈을 아주 저렴하게 구해와서 필요한 누군가에겐 그 돈을 비싸게 파는 거죠.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순이자 수입, 영어로는 Net Interest Income, 줄여서 NII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순이자 수입이 엄청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JP모건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9%가 증가했고 웰스파고는 45%, 그리고 시티는 23%가 늘어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의외의 곳에서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은행의 전체 이익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결국 이 부분이 이번 은행들의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렇게 은행들이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대형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은 더욱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면요, 문제는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에요. 뭐 안 그래도 문제였지만 중소형 은행들은 더 위기감이 커졌다고 보셔야 돼요. 대형 은행들로 돈이 저렇게 쏠려서 대형 은행들이 이번에 순이자 수입이 잘 나왔다는 거는 반대로 중소형 은행들 입장에서는 예금이 많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이번에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뭐라고 했냐면요, JP모건은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서 괜찮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이미 다이먼이 JP모건은 상업용 부동산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얼핏 들으면 아 그래 뭐 상업용 부동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별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가요,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형은행들은 애초에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나마 대형은행들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었던 도이치뱅크가 한때 이 이슈로 엄청 하락을 했던 거였잖아요. 물론 다시 순식간에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제이미 다이먼의 이 발언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면요, 오케이, 대형은행들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거는 인정. 자, 근데 그럼 중소형 지역은행들은 얘네들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큰데 진짜 문제 터지는 거 아닌가? 그럼 가뜩이나 중소형 은행들 지금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금요일에도 대형은행주들을 기반으로 하는 세배 레버리지 상품들인 BNKU나 FAS는 잘 올랐는데 중소형 지역은행들 세배로 추종하는 DPST는 주가가 엄청 빠졌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래서 이번 은행위기 때 대형은행을 사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중소형 은행은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은행이라고 다 똑같은 은행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대형은행들과는 달리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중소형 은행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중소형 지역은행 세배 추종하는 DPST에 들어가신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좀 너무 답답한데, 아니 이게 뭐예요? 그냥 애초에 탄탄한 대형은행들 들어갔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얘들 주가가 비쌌던 것도 아니고 역대급 저점으로 내려앉았었을 때 그때 그냥 마음 편하게 분할 매수 들어갔으면 지금쯤 같이 웃고 있을 텐데 왜 굳이 중소형 지역은행을 샀냐는 거예요. 물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합니다. 더 이상의 출혈 없이 문제가 깔끔하게만 해결되면 대형은행들보다 더 크게 오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커도 너무 크다는 거죠. 아무튼 중소형 은행들도 다 같이 잘 올라서 다들 별탈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은행주들의 환호와는 별개로 증시는 그냥 보합으로 끝났는데요. 왜냐면 애초에 증시가 랠리를 지금처럼 길게 이어갈 수 있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모순적이게도 은행권의 위기가 한몫했었거든요. 은행이 위험하니까 연준은 금리를 더 강하게 못 올릴 것이고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희망이 시장에 퍼지면서 증시가 상승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은행 위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잡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서 다시 또 금리 인상 걱정할 수밖에 없고 다시 또 인플레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월러 이사가 나와서 또 한마디 강하게 했습니다. 지금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4 오르면서 잡힐 기미가 안 보인다면서 인플레 개선이 보이지 않고 노동시장도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더 조여야 한다고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했고요. 또 이런 이유로 증시도 증시지만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채권 가격 역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은 뭐 글쎄요, 그냥 이번에 대형은행들 실적이 잘 나왔지만 중소형 지역은행들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연준이 마냥 강하게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도 길게. 그러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대형은행들보다 중요성이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 정부 입장에선 중소형 은행들도 상당히 중요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전 여전히 연준이 더 강하게 그리고 너무 길게 이런 고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플레도 최근 발표되는 선행 지표들을 보면 결국 잡힐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직은 인플레가 잡힌 게 아닌데 너무 시장이 들뜨면 안 되니까 그걸 좀 잠재울 필요가 있는 상황에 매파 인사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좋은 가격대에 진입한 채권을 모아가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잘 지켜보다가 TMF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환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동훈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코브라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프리1743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풋살 성장기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홀리몰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옹방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박재홍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형성범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차선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동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달랑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동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수홍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폴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원용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용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준호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보니환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RJTWLEK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한스타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용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요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규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벨라 이재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조민식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준성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곽승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멍충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거대 남폭토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필드 골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마로 고맙바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고소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SB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키재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안졸리나 졸리나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정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